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예, 어떻게 요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학생들도 2학기 학교 가기 참 싫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정치 쪽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고용 문제라든지 뭐 청년 실업 문제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고용 취업 문제를 직접, 그러니까 현 상황의 얘기를 하면서 미래,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현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오늘은 귀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Live Your Life의 강상모 대표님이신데요. 현재 그 헤드헌팅 쪽에서 이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을 통해서 오늘은 좀 솔직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솔깃한 질문들을 하면서 현재 취업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앞에 지금 강상모 대표님 앉아 계신데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상모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진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그 Live Your Life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중고등학생들부터 이제 대학교,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까지 포함한 그런 분들이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데이터로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강상모라고 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에 가서 무엇인가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고, 그 다음에 C라는 회사에 현재 다니고 있다고 칠 때,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 표본들을 많이 모아보면은 어떤 재밌는 데이터를 또 유출할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리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이렇게 이력을 정리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어떤 뭐랄까 통계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통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어느 길을 갔는지에 대한 그런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준거 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걸어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자기하고 같은 전공을 한 사람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동문들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밝혀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창회 가서 만나면 깜짝 놀랄 때 많죠. 네네네네. 네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그래서 뭐 Live Your Life라는 그 이름 자체도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지금 뭐 헤드헌팅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이제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고용 시장, 취업 시장이라고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네네네네. 그럼 취업 시장 요즘 뭐 언론이나 뭐 그리고 다들 뭐 피부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 어마어마한데요. 네. 현직에 계시고 일선에 계시는 분, 최전선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가요? 이거는 좀 정확히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통계 조사는 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자포털의 어떤 레포트를 보면은 늘 수요 공급이 불일치가 늘 일어나 왔었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회사, 공급은 학생들. 네네네. 그런 수요 공급의 불일치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은수미 의원이 발표하신 자료 보면은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은 굉장히 많이 쌓아가고 있는데, 가계 상황은 좀 점차 이렇게 되게 안 좋아지지만은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몇몇 소수의 대기업들은 굉장히 그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나가서 이런 이제 비대칭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더 청년 고용을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은 어떤 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는 많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정말 안 뽑는 건가요? 공급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산을 짜는데요. 대기업들이 그 한 해 예산을 짜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뽑아야 될까.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좀 민감한 것이 아마 정책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조율, 그런 민감한 이슈들을 거쳐서 나온 그런 예산들이 생각보다 사회에 이렇게 많이 충분한 공급을 주지 못하고, 일자리 공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모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기업이 좀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 그렇죠. 요즘 네네네네. 그런 얘기랑 또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일본에도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본이 네. 여건이 좋으면서 일도 한국만큼 힘들지도 않고 일본 또 굉장히 스펙이 높은 사람들임에도 굉장히 열심히 잘 일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잘 맞아서 일본 직장에서는 한국 청년들을 원하고 한국 청년들은 일본 직장이 한국 직장보다는 좀 여건 같은 좀 것들이 노동 강도도 많으니까 좀 덜하고 그쵸. 복지도 잘 돼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반화시키긴 조금 네네네, 어렵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라든지 뭐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이 한국의 어떤 크래프트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일본 현지에서 일본 현지인을 쓰는 것보다는 뭐 한국인들 굉장히 일 잘하고 그러면서도 뭐 노동 비용은 좀 연봉도 그쵸. 상대적으로 네네.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예, 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실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유보금도 많고 이런 것도 네. 있지만 그러니까 좀 현실 상황은 네.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둘러둘러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네. 제가 뭐 정확한 통계 치수를 좀 짚어서 말씀드렸다면 좀 더 신뢰성이 있었겠지만은 뭐 근래 뭐 은수미 의원님의 어떤 그런 영상이라든지 짧은 브리핑 통해서 네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네. 이미 한국 사회는 좀 직장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우리가 한 15년 정도를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자기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일을 독립이라 함은 부모님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네. 벗어나서 자기가 그 이후에 노후의 삶을 한 15년의 직장 생활을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짧아졌다. 좀 굉장히 좀 짧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이제 40대 이후에 어떤 진로를 본인들이 잡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직에서도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대 이후부터는 자기의 포지션이 없으면은 뭐 선택의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밖으로 나왔을 때 그 40대 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거를 미뤄 봤을 때 10년 내지 15년 그 이유는 본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을 위한 진로 레시피인데 방향이 점점 이게 학부모님의 진로 레시피가 될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들도 네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에 많이 와닿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네네. 지금 그런 현실감이 있으시니까 이제 네네네. 학부모님들은 네. 자기 이제 자제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네.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럼 또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좀 진로 교육 네네네.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 비껴갈 수 없는 것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제 아이들이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꿈과 끼를 찾아서라고 이제 보통 저희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네네. 아마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지금 현실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네. 아마 청소년들의 대부분 네. 한 90% 이상은 직장인으로 뭐 80%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네. 조금 남양 특집이니까 조금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네네네. 90% 이상 이 네.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런 그래 내 아이들이 직장 생활 할 수밖에 없으면 좋은 직장 쉽게 해서 네. 뭐 어떤 분들은 연봉을 많이 받는 그리고 아까 지금 네. 조득신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편의성이라든지 근무 강도가 좀 덜 빡센 네. 그러니까 덜 힘든 네. 곳을 이제 하는 바람들이 있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헤드헌팅이라든지 어떤 뭐 네. 그런 걸 하시는 최전선에 계시는 분으로서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걸로는 좋은 회사 어떻게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내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제 사내 어떤 그런 비밀 같은 거를 외부로 발설한다거나 그 자랑 아닌가요? 우리 네. 회사 좋다고 얘기하는 건 자랑인데. 하지만 어떤 정확한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근로 시간 연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내 문화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밖으로 꺼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사를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소비재 회사들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들은 잘 알지만 그 외에도 보석같이 빛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전 만나지 못했어요. 내내야 정보가 사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데 대해서 정보가 되게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네. 좀 이렇게 지금 네. 그러니까 대학생 분들이라든지 네네네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좋은 회사라고 하는 네. 기준이 있으면 좀 준비하거나 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좋은 회사의 기준은 예. 제가 봤을 때 뭐 일을 좀 덜 빡세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준은 좀 약간 어릴 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은 좀 먼저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10년이나 15년 예. 지냈을 때 뭔가 뭔가 써먹을 나한테 네, 남는 자신의 게 어떤 그렇지, 그렇지. 무형의 가치가 축적될 수 있는 그런 게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는 사람은 그냥 백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얀 도화지거든요. 근데 거기 모자 한 분은 웃긴다. 거기에다가 이제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주사 한 방 주사 그냥. 바늘이 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제조업의 DNA를 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DNA가 이제 제조업의 그런 색깔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 분야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 업을 입히는 과정이 바로 그 첫 번째 회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 들어갔을 때 자기가 뭔가 좋은 거를 배우고 많은 걸 배워요.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전화 받는 법이라든지 명함을 주고받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는 법이라든지 매우 사소하지만은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 3년 배우는 것이 자기 어떤 직장 생활 뭐 한 30년의 어떤 그런 거를 끌어줄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들은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좋은 그런 선배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산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주변 사람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준거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두저도 아닌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전 제일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입사를 해보시고 빠르게 결정하세요. 1개월 다녀보고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쪽에 내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신 다음에 빨리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직장으로 한다면 일단은 좋은 배울 게 많은 회사,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이 좋은 회사. 그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나머지 뭐 연봉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편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그 커리어를 롱런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좀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통 그런 좋은 회사들은 그 회사를 거쳐간 사람들이 더 좋은 회사로 연결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졸업생들의 네네. 얼럼나이라고 하는데 그 저희 동문들이 그렇죠. 굉장히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그런 회사들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정보가 정말 저 리뷰 유 라이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보가 저렇게 나오면 네. A 회사를 거쳤는데 다 뭐 어디 됐다라든지 네네네네. 이런 식의 뭐 교육 과정이 있다라는 게 있으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긴 시간을 준비하는데 네,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뭐 제가 전체를 말씀드릴 수 없겠고 통계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어쨌든 전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보고 싶고 네, 한국사에 던질 수 있는 뭐 작은 돌멩이 같은 그런 여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네네네네. 직업,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라는 개념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사람, 준거 집단,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네. 그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능 보는 친구들이나 이제 대학 입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요, 그 기간에서 자기가 얻은 그 자산, 무형 자산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요. 들어가 있는 동안. 그 무형 자산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된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고3이라든지 고등학생분들이 네네네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명문대를 들어가면 네네네네네. 좋은 직장에 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네. 틀리진 않아요. 네네네네. 그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네. 직장을 간다라고 네. 하는데 헤드헌터로서 정말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사실은 연고대나 이제 서울대에 있는 사람들이 학부생들이 본인은 학부에 있을 땐 잘 모르는데 밖에 나왔을 때 어떤 그 사람들이 응집했을 때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그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학벌만으로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캐리한다 그러죠. 요즘에 뭐 이제 자기의 그렇죠. 커리어를 이제 하드 이끌 캐리하죠. 수 있는 하드캐리. 학벌이 하드 캐리하죠. 네 그런 연도는 졸업 후 한 10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연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뭐 그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10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요. 예를 들어서 40세가 넘어갔는데 제가 서울대 나왔습니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요. 네.
네,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임팩트가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많은 유리한 점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20대까지. 그럼요. 네, 아예 응영에 태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예, 많은 부스터를 받으면서 굉장한 그런 네네 잘 해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이 세상은 그 변수 말고도 무수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또 이제 요즘 뭐 심리학, 뭐 아들러의 심리학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개인의 어떤 우월감을 창출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학벌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네. 명문대를 나오면 취업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네, 유리하고 네, 이제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중거 집단 아까 말씀하신 있는 네, 곳에서 네, 네. 솔직히 정보력이 다르긴 해요. 뭐 회사에서 네, 네, 이제 네. 설명회를 오는 것도 솔직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그리고 네. 네트워킹망을 통해서 이제 취업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앞에 제일 앞에서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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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직장 생활도 10년에서 15년 후에는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 똑같은 것처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어떤 그 체면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렇죠. 중국에서도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부각을 드러내고 이제 그런 이제 좋은 학벌이라든지 있어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제 거기에 많이 휘둘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스펙에. 네네 본질을 파고 들자면 그냥 뭐 서울대를 나왔건 연고대를 나왔던 간에 자신이 그냥 진정한 지성인으로 거듭나면 사실은 그것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기준도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네, 잘 자기에 맞게 준비하면 또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이렇게 좀 뭐 지금 성적은 잘 안 나오지만 네네네네. 그런 분들께서도 10년, 15년의 기간, 만 시간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느 한 분야에서 그리고 네네네네. 좋은 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좋은 어떤 훈련을 하고 배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어떤 스펙, 어떤 기준이라든지 조건은 네네네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네요. 네네네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계속해서 뭐 명문대에 가도 네. 뭐 입사까지는 쉽지만 좀 버티는 건 개인 능력 차가 있다라는 이제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자기 개발 책에 나오는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네.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명문대에 다닌다는 거는 일단은 자기가 어떤 수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어떤 인내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도 뭐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력의 어떤 그 미스로 인해서 자기와 잘 맞지 않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커리어가 많이 꼬이는 경우를 사실 많이 봤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들은 이제 그 전략계획 부서나 사업계획 부서에서 아주 위에서 결정하는 그런 어떻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의사결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업부를 날린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뭐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뭐 그런 그 의사결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 물론 좋은 인재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어디론가는 다 이제 흡수되거나 이제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어떤 조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변수를 그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통제할 수 없어요. 네. 대기업들도 이제 뭐 환율 변화라든지 어떻게 그리고 뭐 중국 정세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그 대기업 본인들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놓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변수를 많이 일어나서 커리어가 지금 좀 꼬이는 경우 사실 좀 많이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아유, 또 이거 네네네. 가슴 아프네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어떤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쉴드 그런 게 되지는 못한다는 점은 네,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한번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어떤 이거 사례인데 미국의 탑 MBA를 나오신 분들도 그 자기가 직업이 없는 상태를 여유롭게 견디는 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스탠포드 MBA를 나오셨건 뭐 MIT MBA를 나오셨건 간에 자기가 이제 직업이 없는 상태라면은 좀 몹시 불안해하고 그런 상태에 놓이는 거는 누구도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직장 생활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직장 생활에서 버텨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꿈을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꿈을 찾고 나서 그 이유가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꿈을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을 살아야죠. 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되게 열심히 살고 그랬다면 그게 어떤 그 꿈을 이룩한 그런 길이 된 거고 꿈은 또 꿈을 남들이 봤을 땐 꿈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에게서는 그냥 현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게 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게 그런 무게 자기에게 부여된 무게는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 순간 주위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그 꿈을 이룩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럼 이제 오늘 잠깐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네네네. 그 인사 쪽이나 이렇게 사람을 네네네네. 뽑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눈썰미들도 좋으시고 네네네네. 이게 좀 어떤 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배시니까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의 입장에서 이제 네네네네.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딱 네. 보면 이제 스펙 좋은 이력서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명문 뭐 미국에서 뭐 스탠포드 뭐 MBA를 나왔지만 그 다 못 견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잡이 없는 동안에 그쵸, 그쵸. 기간에 동안. 네네네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스펙과 정신적 멘탈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부분의 어떻게 중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솔직히 이력서에는 안 써 있지만 면접하는 동안 드러날 것 같거든요.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어느 인재가 좋은 인재냐, 꼭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 인재가 좋은 인재냐 그런 거를 서류로 사실 판별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줄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 이 사람의 어떤 업력이라든지 해온 그런 일의 방향이 우리의 사랑, 컬러가 잘 맞는다라는 정도고 직접 봤을 때 이렇게 그 느낌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력서가 주는 어떤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사람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다녔다라는 그런 단서인데요. 그런 점은 이력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사람이 직장에서 굉장히 한 오랫동안 다녔다라는 거는 많은 거를 말해주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왔다라는 거고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거를 버텨왔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의 어떤 그런 쌓여진 그런 독특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이력서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자기네 회사와 잘 맞을지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봤을 때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이 통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는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걸 다 알고 네네네. 인간으로서 다 느끼는 그런 힘이 뭐 있잖아요. 소개팅을 해보면 알아요. 이제 카톡으로 뭐 이제 뭐 27세 뭐 여자 뭐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뭐 지금 뭐 강남에 있는 제약사를 다니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막 그렇다고 치는데 직접 만나 보면은 이게 뭐 영국에 나왔는지 뭐 이제 뭐 충청도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네.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참 많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상식선인 것 같긴 해요. 사람의 네네네네네.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질문이 참 네네네. 그걸 갖다 딱 줄이면 맞습니다. 예, 스펙이냐 매력이냐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중고생 학부님들 들으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럼 네. 내 아이가 과연 미래 직장인으로 살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할 수 있는 이제 주셨으면 하는 대답인데요. 고용 시장은 점점 불안해지고 네네네. 솔직히 뭐 제가 경제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뭐 불황이나 이렇게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네. 그랬을 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네. 내가 골라야 될 직장을 고를 때 연봉과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곳이라는 조건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연봉과 롱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100% 롱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직감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롱런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직장에서 이제 잘 버텨온 그 몇 년의 시간을 잘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회사에서 이제 자기가 잘 버텨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게 초석이 돼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디딤돌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중에 요즘 뭐 저희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데이터가 그거죠. 중고생 가장 되고 싶은 직업 뭐 1위가 뭐 보통 선생님 아니면 뭐 공무원 아니면 2위가 선생님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좀 롱런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강상무 대표님 말씀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롱런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으신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다 뭐 롱런을 하고 싶지만 이제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사람이 통합적으로 잘 성장을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가 갖출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너무 이제 그 보호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어떤 시련을 잘 겪어내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아도 저는 그 사람이 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키우고 싶어요. 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강상모 대표님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거는 직장 생활도 제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10에서 15년 동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동안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입사가 목표가 아니라 거기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10에서 15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그 다음을 인생을 준비하는 게 또 직장 생활 그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강상모 대표님을 모셔서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